덥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 기온도 상당히 쌀쌀해졌고요. 그렇지만 이 창밖으로 이 노란 은행잎이 보이는데 정말 그 단풍은 아름답게 들었고 또 이 낙엽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정말 이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을에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 풍광을 즐기시면서 또 이 가을 숲속을 거닐면서 가을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3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선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최말자 학우님에 대한 그 탄원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출석 수업이라든지 또 뭐 순회 지도나 특강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이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 학생회를 통해서 이 탄원서 양식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회 차원에서도 많이 이 탄원서를 수합하기도 하고 또 학우님들 개인적으로도 이 탄원서를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20일까지 보내주셔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직 좀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탄원서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꼭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그 중간 과제물이랑 또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들은 다 제출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 큰 게 남아 있죠.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끝없는 과제물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뭐 과목도 여러 과목이다 보니까 써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참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용기 잃지 마시고 또 그 의욕을 가지시고 과제물들 충실하게 제출해서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써서 내주시기만 하면은요, 우리 교수님들이 상당히 이제 열심히 평가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평가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성실하게만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 11월 7일에 수원 그 경기지역대학에서 학술제가 있습니다. 문화교양학과 학술제가 있는데 이 학술제는 문화교양학과의 2기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 2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문화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둥이 학술제인데 이 문화제는 뭐 워낙 좀 상황이 좋지 못해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 결국은 이번 해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번 학술제가 또 이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글쓰기에 대해서 문화교양학과에서 그 글쓰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과제물 작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특히 이제 이 다른 학과와 달리 우리 문화교양학과는 이 졸업 논문을 꼭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교양학과에서 졸업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들께서 우리 그 문화교양학과에서의 어떤 글쓰기, 또 과제물 작성, 그리고 또 이 졸업 논문에 대해서 다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들이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진무성입니다. 어제 11월 1일 해가지고 동양철학산책 이제 온라인 줌 강좌는 제가 맡은 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좀 비가 오더라고요. 강의하는데 비가 왔는데 그만큼 또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낙엽도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이제 또 최말자 학우님에 관련된 탄원서에 좀 많이 동참해 주시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다는 것을 또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또 강의에 참석해 주신 학우분들께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또 바람하지 않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말 과제물에 대한 것이 남았는데요. 원고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기말 시험 동양철학 산책에 대한 그 노후 위클리에서 11월 18일에 이제 제 68호에 그 가이드라인 그
원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게재가 되면 많이 찾아보시면 과제 작성하시는 분들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산책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동양철학 산책의 그 산책길에 길을 잃지 않는 그걸로 좀 잘 산책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재영입니다. 저는 그 주말에 제주도에 뜻강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주제로 제주 지역 학우님 분들과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요. 예, 다들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저도 이제 그 KNU 유클리에서 성사랑사회 기말 과제물과 관련해서 팁을 좀 달라고 해서 글을 썼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그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이나 혹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주변에서 목격한 일, 또 그런 것들을 잘 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주변에 혹시 그런 일들이 없었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으며 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 혹은 내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과제물 이제 채점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어려운 말씀을 쓰시느라 이제 책의 내용이나 이제 다른 자료들을 그대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너무 그렇게 하시면 이제 표절에 걸리시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본인의 생각을 적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찬섭입니다. 과제물과 관련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과제물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는 게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제물 부담이 많이 커졌는데 저는 이제 우리 대학이 일반 대학과 비교할 때 그 성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학 학생들이 평소에 이제 그 성적이 낮지 않습니까? F도 많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성적의 비밀이 사실은 그 과제물 서술형 시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사지선다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C 이상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F라는 학점이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는 학생이면은 다 F를 받지 않는 게 뭐 통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성적의 비밀이 따지고 본다면 이게 객관적 시험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대부분 과제물로 바뀌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이건 어쩌면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 성적 문제에 있어서는 코로나가 내린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이 과제물에 대해서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메일이나 아니면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거기에는 좀 상당히 좀 미묘한 뭐 그런 질문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아주 간단한 장수를 좀 더 넘기면 감점을 하나요? 뭐 표지는 만들어야 하나요? 따지고 보면 질문을 안 해도 될 만한 문제인데도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과제물에 대한 긴장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 부담감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떨쳐버려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걸 극복해 나간다면 이게 내한테 큰 성적면에서도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과제물 그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학업이라든가 삶에 특히 이제 우리와 같은 문화교양학과 같은 이런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과제물에 대해서 이게 뭐 좀 간단하게는 내가 하루 일기를 쓴다는 생각부터 그런 조금씩 이게 글쓰기에 다가가는 자세만 갖춘다면 저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 기간을 좀 지혜롭게 넘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 가을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좀 피로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건강이 더 먼저니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또 계속 유지를 하긴 해야겠습니다. 일단 과제물 홍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1학기 때도 그랬고 2학기 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계획을 잘 세우시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과제물에 앞서서 긴장이나 공포 이런 것보다는 과제물의 정확한 지시사항, 과제물 작성 지침을 2번, 3번씩 정독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만 잘 쓰신다면은 여러분을 배신하는 그런 점수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당부드리지만 이렇게 꼭 완성된 문장으로 이렇게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문장도 요약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굉장히 안 좋은 전통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공문서에 우리가 개조식 문체라는 걸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뭐뭐임, 뭐뭐함, 뭐뭐아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축적이고 또 지나치게 함축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런 것들은 옛날에 이제 글자 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 전보를 쳤을 때라든가 아니면 종이가 모자랄 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요. 요새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문장을 일단 완성된 하나의 문장으로 잘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남이 읽어도 이게 뜻이 통하겠는가라는 걸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주어와 수어가 맞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꼭 신춘문예에 내실 그런 원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미문으로 포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객관적이고 또 이렇게 잘 다듬어진 그런 문장들을 쓰시면은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 학술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7일이죠. 학술제. 그때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추수를 하듯이 우리 졸업 논문에서 좋은 그런 뭐랄까요? 그런 논문들을 골라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때 혹시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준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그 중에 하나 여가 생활 같은 것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 저녁에 술자리 같은 것이 있었을 때 2차로 노래방 같은 데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이 계절에 제가 가끔 불렀던 노래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런 노래였는데 그러면 선생님 오늘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게 가사에 보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지금 아주 단풍이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만 그 아름다운 단풍도 어제처럼 비가 오면 바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떨어지면 젖은 낙엽이 되는데
흔히 비유로 젖은 낙엽, 귀찮은 것이 잘 떨어지지 않고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을 때 그때 젖은 낙엽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아마 과제물이 그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문화교육학과의 공부는 굉장히 재미있는데 거기에 뒤따라오는 귀찮은 것들, 잘 안 떨어지는 바로 과제물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교육학과에서 시험이나 과제물만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가끔 뵙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자면 이 과제물이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 이제 귀찮은 것이기도 하지만 귀찮은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나무에 문제가 생기듯이 이 젖은 낙엽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걸음이 되기도 하고 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로 나무가 다시 생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과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화교육학과에서 공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난 글을 잘 못 쓰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제가 처음 주관식 문제를 썼을 때 제 머릿속에는 쓰고 싶은 내용이 가득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쓴 문장은 2줄이었습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 설명하라 라는 거에 대해서 좀 2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주관식 시험을 계속 대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그렇게 준비를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페이지 정도는 쉽게 채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타고난 것은 전혀 아니죠. 처음에 2줄밖에 못 썼으니까. 계속 쓰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능력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까지는 함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내가 처음 시작해서 잘 자신이 없다 라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훈련 과정이고 내가 조금만 이 훈련을 하면 금방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훈련의 기회를 나에게 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한번 맞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제 1학기 때도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입니다. 다른 뭐 떠나서 뭐 내용, 뭐 형식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출입니다. 제출을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 제 과제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그 교재 내용에 주로 이제 집중해서 이 과제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과제 제목을 잘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그 교재 부분을 찾아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으니까요.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뭐 이 과제물이고 논문이고 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접하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제 글로 표현하는 그런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세상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또 그 소통을 이 학우들과 또 이 교수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 이제 얘기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뭔가 지금 그 정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그 학술제 저희가 다 녹화를 해서 올리기로 했으니까요.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얘기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아름다운 가을 즐기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